자, 오늘은 35번부터 40번까지 갔습니다. 일단 그래도 동대전 보면 끝나는 거지. 35번은 그냥 쉬워요. 그냥 이것도 간호사 뭐 도움된다 뭐 이런 거. 자, 간호사는 hold the pivotal position. 이게 피봇이라는 게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라 그게 중추적이냐. 중추적인 포지션 역할을 홀드 쥐고 있다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가 되는 거지. 어디에서 멘탈 헬스케어 스트럭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구조, 즉 정신병원 같은 데서 그러겠지. 그 다음에 경력 구조는 그리고 간호사들은 are placed DPP 놓여져 있다 중심 센터에 의사소통 네트워크. 그렇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간호사가 정신병동 같은 데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 또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특히 그거에 있어서 의사소통 어떤 연결망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건가 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걔네들의 높은 정도 때문에 무엇과의 환자들과의 접촉의 높은 정도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환자들하고 훨씬 더 많이 접촉을 하니까 의사소통에서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뭐 그 얘기야 말은 막 길지만 그 다음에 또한 뭐 때문에냐면 벌써 이어지는 거지. 간호사들이 잘 발달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페셔널은 전문가니까 의사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결국은 뭐냐면 간호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일단 어떤 정신건강 이거를 뭐 책 있는 거 그대로 하지 뭐 정신건강 뭐 관리 뭐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너무 많이 길은데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얘네들이 환자하고 우리 의사라고 보면 돼. 의사 또는 이제 전문가들, 전문직 얘네들하고 어떤 높은 접촉이라고 하는 걸 보였으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좀 호흡은 길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간호사라는 게 뭔가 정신건강 체계에서 중추적이고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환자랑 의사 둘 다고 그게 이제 유대감이나 관계가 접촉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환자들하고 더 많이 접하는 거는 간호사잖아. 의사보다는. 그치? 스리생 이런 데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 스리생 안 보이네. 나만 본다고. 이거 35분이야? 재밌는데 이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호흡만 길고 그냥 그렇구나. 넘어간 상태야. 자, 그래서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앞에 문장 전체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play a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원래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디시플린이라는 게 학문 분야거든. 이 형용사가 된 거고 인터는 학문 분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 학문 분야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결국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종합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도 왜냐면 사실 의사 말고도 뭐 그 병원이라는 어떤 다른 이런 조직 안에 또 의료보건 체계 안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서 뭔가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맥락상 먹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색다른 말 같이 보여요. 중추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는 그냥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 아니면 이거를 뭐 에센셜, 필수적인 뭐 이런 말로 살짝 바꿔도 괜찮아.
포지션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저거는,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볼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다네. 그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그냥 같은 거를 한 번 더 준 거야. 그래서 because of this라고 하는 이 this가 그래 뭐 있으니까 같은 말 하면 더 준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무관한 문제라 문제 개수가 짧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위치는 이거 하나 정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보면 두 번째 문장이 간호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어서 그냐면은 또 뭐 이거 뭐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볼게. 학제 간의 의사소통. 학제라는 게 뭐 인터디스, 그러니까 여러 학문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학문 분야 사이에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색깔도 맞출게. 중요한 역할이 중추적 역할. 이게 뭐 그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가 의사소통에 뭐 되게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줬다고 해보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간호사들은 they have a mediating role. 원래 이게 동사로 이게 mediate가 동사거든. mediate. 이게 중재하다야. 중간에 만들어졌다. 중재하는 역할을 쓴다. 왜냐면은 간호사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동사로 표현하는 이게 이 어떤 학제 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얘네들이 하나의 다리를 놔주는 형태잖아. 근데 여기 브릿지가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브릿지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 학제 간의 의사소통에 다리를 놔준다라는 식으로 여기를 뭔가 이렇게 조금 내용을 바꿔도 괜찮아.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게 mediating role이라는 게 결국은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러 분야를 합쳐주는 거지. 연결해주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더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서로 직접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애들을 어떤 거사에서 또 나오긴 하네. 다양한 집단들, 프로페셔널들, 전문가들, 환자들, 그리고 케어를 이제 환자를 뭐 감정하는 사람들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그냥 나눠놓긴 했는데 요 디스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또 한 번 더 나온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다양한 집단들이라는 게 결국은 요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요거는 학제간이라고만 했지만 그 위에를 다 합쳐준 거지. 다양한 집단들이라는 게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기 환자도 해당되고 전문가도 되고 학제관도 되고 그 세 개를 합쳐야 되겠지. 환자들, 프로페셔널들, 요거 세 가지 합친 게 다양한 집단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다 나왔다고 보면 돼. 그치? 환자, 프로페셔널, 그리고 뭐 이건 위에서 안 나왔지만 뭐 맥락상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복잡함이 있네. 그래. 그래서 다시 간호사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뭐에 있어서 중재자냐면은 전문가, 환자, 간병인 다 모든 거를 통합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붉게 표시된 이 문장이 있지? 문장 삽입 들어가는 거. 이 문장은 형광펜 한번 해봐. 형광펜. 문장 삽입도 들어가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이러지 말고 잠깐 이렇게 해서 뭐 환자, 프로페셔널,
인터디스플레리 얘를 다 합쳐서 한 게 이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생명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를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한번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요게 요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이 중재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중재 역할. 그래서 이 중재하는 역할 자체는 인과도 포함을 해. translate 옮기는 거죠. 번역한다는 게 집단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translate A into B 이렇게 하면 돼. 언어로 옮기는 거야. 집단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옮기는 걸 포함하는데 어떤 언어로 옮기냐면 그 언어가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다른 방식들을 가진 이런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이해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중재자 역할로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준다는 그게 바로 중재 역할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거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풀어준 거잖아. 이건 중재 역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 자체는 구체적으로 이 중재 역할을 풀어준 걸로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집단 간의 어떤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증진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말 길게 했어. 내가 뭐 썼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This is a highly sensitive and skilled task. 되게 민감하고 숙련된 태스크 일이야. 뭘 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면서 뭐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에 대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이해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알터너티브라는 게 누구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른 견해들에 되게 주의를 많이 줄 수 있어야 되고 얘랑 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이해도 되게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게 뭐 이해를 당연히 자기 자체도 해야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우리가 어휘로만 좀 신경을 써볼게. 뭐 제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목은 그냥 제목을 얼마큼 하면 간호사가 도움 주는 거야. 의사소통에서 정신건강 치료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위에 부분은 우리가 이 피보탈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크루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뭐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컨택이라는 게 이것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이게 이거지 관계가 잘 발달이 됐으니까 접촉이 좋을 거 아니냐고. 서로 이것도 근거는 이렇게 찾아서 연결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 말이 좋아. 뭐 미디에이팅이란 말, 미디에이팅. 저거 자체는 빈칸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실은 한 단어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도 괜찮긴 해. 어휘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말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입장이니까 이거 상대 개념이라고 해야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겨주는 거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걸. 그래서는 이렇게 그럼 어휘 중심으로만 공부될 것 같아. 디퍼런트는 알터너티브고 디퍼런트의 상대개념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다른 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얘네 역할이고 그게 중재자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 마지막은 뭐 그냥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중재자 역할이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횟수로 넘어갈게. 36번으로. 36번은 괜찮아요.
이야. 자,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이때 뭐 이게 민족사의 정신이라고 주석을 달아줘. 이거 쉽지 않은 말이죠. 처음 보는 말이에요. 민족 정신이에요. 이렇게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를 하는 걸 노력을 할 때,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문화는 문제에 직면한대.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크리티컬 매스. 비판적인 덩어리? 원래 매스가 대중도 되고 덩어리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용어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 무슨 결정적인 질량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원래 사용되는 게 크리티컬한 게 보통 비판적인 되게 중요한인데 여기서 뭐 중요한 결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매스도 이게 그냥 덩어리 질량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문맥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 일단은 독립된 민족 정신을 유지를 하려고 할 때는 문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럼 우리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독립적인 민족성 유지할 때 저런 문제에 맞으셨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어떠한 개별적인 개인들도 일단은 띵겨 콤마니까 can produce 만들 수 없다. 또 민족 정신을 요 보충 설명을 보고 조금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민족 정신이라는 거는 자기 그 개인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하는 애인데 한 명 가지고는 민족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어느 정도 양적으로 다수가 돼야지 민족 정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결정적 질량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크기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있는데 그걸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적어도 뭐 한민족하면 우리가 뭐 인구가 어느 정도 돼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사상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면 그걸 민족이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를 벗겨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게 아니라 이건 뭐지? 이 민족 정신이라는 건 여기서 오는 거래. 이게 리절프로면서 기인하다, 유리하다니까 원인은 이건 거지. Independent act of many individual. 많은 개인들의 독립적인 interdependent 잘못 봤네. 상호 의존적인 행동. 그래서 요게 괜찮거든? 여기 빈칸으로 여기를 다 형광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 크리티컬 매스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많은 개인들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럼 이해됐지? 결국은 민족정신, 독립적인 인족정신이라는 거를 유지하려면 많은 개인들이라는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명으로는 민족정신을 만들 수 없고 많은 개인들이 있어야지 민족정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얘네들 많은 개인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는 행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은 민족정신이라고 하는 애는 결정적 질량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라는 거를 직면하는 게 임계 질량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면은 개인은 민족 정신을 구성할 수 없고, 즉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정적 질량에 해당하는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 행동.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서로 집단을 이뤄가지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뭔가를 크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양적으로 크게 돼야 그게 민족 정신이 된다는 거. 이때 주제는 이해되지 이제? 한 명으로는 안 돼. 많이 있어야 돼. 그거 좀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저기서 오는 걸로. 자, 그래서 This cluster of produced meaning. 이게 지금 계속 빨간색이 같은 개념이거든, 이것도. 그럼 이것도 형광펜을 해가지고 계속 연결해볼게. 이게 또 내내 또 이게 이거야. 클러스터가 군집이거든, 명사로. 둘을
그룹이요, 그룹. 모음. 이런 만들어지는 게 분집은. 그러니까 여러 개인들이 합쳐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서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즉, 그래서 민족정신이 되는 거니까. 아마 요구할 거다. require. some degree of. 어느 정도의, 이것도 수식어가 그냥 이게 어느 정도의 썸이야. installation. 원래 installation은 단열이거든, 단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풍을 차단한다면 단열. 그 차단을 얘기하는 거지. 차단을 요구할 거래.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형광펜을 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정신을 만들어주는 이런 개인들의 모험인데, 근데 이게 또 필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큰 힘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오긴 하지만 뭐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다 치면 걔네들은 자기들만의 민족성의 소집단으로 있을 거 아니냐고. 한 명은 아니고 적어도. 그러면 이 집단이 민족성이 있는데 이게 미국 주류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변질되는 속성이, 그럼 얘네들 민족성이 없어지는 거잖아. 차단이 돼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휘로는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 이게 차단. 이게 또 같은 개념인 거지. 이게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인서레이션이 아이솔레이션이랑 같은 말이야. 또 같이 연결해서 묶어서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것도 보면 이렇게 이런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민족 정신의 빨간색이거든요. 민족 정신의 어떤 원인이 이걸 썼으니까. 그 민족 정신이라는 거는 뭘 요구하냐면은 이게 외부로부터의 차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게 이 민족 정신이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행동,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인과관계니까 이것도 뭐 완전 이제 결과하고 원인인데, 그러니까 뭐 그게 민족 정신을 이룬 거니까 그것도 다 민족 정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민족 정신을 외부에서 차단을 주게 됐어. 안 그러면 이제 섞이니까. 자, 그래서 주제는 다 나왔네. 그럼 키워드는 뭐예요? 민족 정신 어느 정도 질량적으로 양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한테 차단돼야 되고. 그래서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결과를 민족정신, 사회정신을 외부의 단절을 통해서 유지된다. 그러면 여기 이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결과인 민족정신을 했는데, 요거 있잖아?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결과를 형광펜을 해보고 그 밑에다가 한글로 좀 추가를 해보면 군집이라고 써놔봐. 군집. 군집. 그래서 어느 정도 군집을 이룬 게 민족정신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외부와의 단절만 형광펜을 해보고, 두 가지죠. 민족정신은 군집, 그 다음에 외부의 단절. 어느 정도의 군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와의 단절,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 그 밑에 단어 옆에 보면 책에 박스로 해놨잖아. 그래서 거기도 보면 민족정신 유지는 개인 간 상호 의존적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게, 역시 그게 그냥 군집을 이룬다는 거고, 그다음 외부의 단절 필요다. 그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키워드는 이거, 민족정신은 어느 정도의 군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단절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 주제는 거. 무관한 문장이 나온다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거면 무관하게 되긴 할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예시예요. 그래서 주제문 다 나온 다음에 캐나다 이누이트족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시를 한번 볼게. 주제문 다 나왔어 이미. 자, 그래서 캐나다의 그 이누이트족,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걔네들은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메인테인, 유지를 하는데 뭐 사실 위에 거랑 이거랑 비슷한 얘기는 서스테인이나 메인테인은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야기가 좀 외우기가 그런데 뭐 연결해서 가면 되겠지? 같은 얘기긴 하니까 유지를 하는데 그럼 왜 유지하겠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겠지. 어느 정도 인구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군집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단절이 됐을 거 아니야? 비록 뭐라 할지라도 이분도 없죠? 걔네들의 넘버가 이게 동사야만 넘버가 수가 뭐가 되다 정도 문제겠지? 24,000 24,000명밖에 안 되는 노멀 되는 게 only를 하는데 오직 고작 24,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민족성은 유지가 된다. 그래도 24,000명이라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가는 개인들이 군집을 이루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they manage dispute 이러한 업적을 관리를 한대. 피스 뭐 업적 정도 된다고. 이거 해냈다는 거지. 뭘 통해서 해냈냐? Through a combination of trade and geological isolation. 여기도 중간에 묶어주면 돼. 콤마콤마니까.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민족 정신을 유지했는데, 그럼 하나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군집을 이루는데 처음에 군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의존을 하기로 했었잖아. 이게 그거라고 하면 돼. 트레이드가. 이거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가 되는 거지. 두 가지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저걸 보면 또 이게 정량되다. 또 이주정되고 이게 군집이라는 게 상호 의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역 이런 게 되는 건 트레이드니까. 그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서포트,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데 하나는 상호 의존적인 교역, 두 번째는 지리적인 고립, 즉 차단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되지? 두 가지로 하는 거. 그대로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였었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드를 누굴 이해하면 돼? 상호 의존이라고요. 그래서 이누이트족은 occupy remote territory, 외딴 동떨어진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geological isolation, 이렇게 하는 거지. 지리적 고립이라는 거. 그래서 removed,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거됐다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주된 인구들. 이 캐나다의 어떤 주된 인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보충 설명하는 거지. remote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요거는, 요게,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캐나다의 중심 인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리모트한 데 사는 거 아니야? 떨어져 있는 데서 외딴 데 살고 있고. 근데 만약 cross cultural contact what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cross cultural contact은 접촉인데 문화인데 크로스는 서로 교차한다는 얘기니까 이종 문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이야. 결국 이게 아까 차단돼야 되는 외부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게 혹시라도 충분하게 가까워진다면, 즉 외부의 문화가 침투하게 된다면 이게 당연히 무슨 얘기? 저런 민족정신이 없어져야 되겠지? 이뉴이트의 민족정신은 그래서 사라질 거다. 다음 해석적으로는 요 가정법인데 요 오투 부정사는 여기 해석 자체는 혹시라도라고만 해석을 하면 돼. 여기는 뭐 굳이 문법을 낼 만한 건 없거든. 그 문법을 특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서 해석만 하면 돼. 그래서 괜찮지 이것도.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것도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외부의 힘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은 것 같아. 미안. 이렇게 해야죠. 이만큼. 이거 있지? 크로스 컬처럴 컨택이 외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로부터 차단이 될 때 민족 정신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차단의 상대 개념이잖아. 그러면 민족 정신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없어지는 거지. 오케이? 이거 저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좀 어휘를 저렇게 맞춰가지고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빈칸도만 들어가면 될 수 있죠. 이런 게. 그치? 가깝게 유지가 돼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민족 정신도 없어진다. 왜냐면 민족 정신은 상호 의존하는 이런 군집 플러스 외부 단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distinct cultural growth of similar size do not in the long run
persist in downtown Toronto, 캐나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문화적인 집단들, 유사한 사이즈, 이누이트 같은. 근데 얘네들은 장기적으로는 do not persist, 지속되지 않을 거야.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는. 왜냐하면 이 토론토 시내에 위치하는 거는 계속 차단이 안 되고 지금 노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해도 얘네하고 달리 여기까지 가긴 해야지 이게. do not persist,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사라진다는 얘기. 같은 얘기야? 근데 얘네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유지가 되는 거지. 보충 설명 나와. 거기에서는 토론토 그들은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접촉을 하게 될 거니까 많은 외부 영향들, 그렇죠? 이런, 그지? 그리고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 추구를 할 거니까 본질적으로 서양의 길을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서양이 이제 동화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다른 것보다는 어휘 중심으로 가고 이거를 빈칸으로도 내려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키워드를 좀 맞춰가지고 연결을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 분집을 이제 이뤄야 되는 거고 상호 의존하고 기억되는데 외부하고 단절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됐었잖아. 그럼 반대로 이 상대 개념 자체 외부와의 단절, 이거는 여기다 뭐 하나 추가해야겠네. 민족정신 유지라는 거는 상호 의존하고 기억하고 분집하고 외부 단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 결국 여기는 외부 단절이라는 거는 저기 들어간 거는 뭔가 외딴 영토 이런 게 있었지? 리모트 테러토리 이런 게 있었는데 반대 개념 이종 문화와의 접촉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게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즉 시내에 위치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민족정신이 disappear, 사라진다는 거나 do not persist, 지속되지 않는다. 그치? 민족정신이 소멸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냥 여기 반대되는 말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거랑 사라진다. 상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연결만 좀 잘해가지고 천천히 좀 맞춰서 정리를 이따가 저렇게 써놨어도 내가 다시 한번 딱 상대 개념으로 한번 단어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볼게. 여기 보면 여기 좀 복잡함 있네. 그러니까 민족정신을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수가 있어요, 수적으로. 근데 그 어느 정도 집단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는 분집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분집 플러스 민족정신이 유지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외부 힘으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해. 차단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에스키모 얘기가 나왔고, 얘네들이 민족정신을 유지하려면은 일단은 수가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는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하나는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뭔가를 했어. 교육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떨어져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 에스키모들은 떨어진 영토에서 살고 있고, 근데 만약 얘네들이 외부 문화하고 충분하게 가까워져 접촉을 하게 되면 민족정신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말고 또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구별되는 문화적 집단, 즉 별도의 문화적 집단이니까 민족성이 있을 수 있는 애들도 시내에 살아서 외부 영향을 받으면 지속되지 못한다.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조금 그래.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질문해봐. 다음 시간에 고민한다.
자, 얘는 뭐 내용은 별로 없었어. 이런 것도 뭐 사실 크게 별다른 내용 없었어. 자, heat is lost at the surface. 열은 표면에서 소실된다, 잃어버려진대. 그렇지? 그래서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relative to volume. 더비더비지? 이렇게. 여러분 수식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지는 거야.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질수록 뭐와 관련해서? 관련 부피, 즉 최적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더 하는, 더 어려워진다네? 더 열심히구나. 네가 여기 또 빠진 거지? 일을 해야만 해. 더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따뜻하기 위해서. stay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 자체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또 이것도 뭔 얘기야? 잘 몰라. 그래서 이걸 가서 한번 다시 볼게. 그건 의미한다는 게 이 내용을 풀어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잖아. 작은 생명체는 만들어야만 해. 열을 더 빠르게. 뭐보다? 더 큰 생명체들보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 말이라는 거래. 이것도 잘 모르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코끼리 예시를 한번 볼게. 자, 걔네들은 그래서 그 작은 생명체들 반드시 완전 다른 삶의 양식을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큰 동물에 비해서 작은 동물이 열을 더 빨리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즉 다시 말하면 큰 동물의 코끼리의 heartbeat, 심장 박동은 분당 30회야. 30 times. 근데 인간은 분당 박동이 60회야. 60. 생략된 거지? 중간에 생략된 거. 여기 humans 뭐 beats 뭐 60 times a minute 이게 다 빠진 거지? 그 다음 소는 분당 박동수가 60에서 80이고, 그런데 쥐의 분당 박동수는 600번 1분당. 그래서 초당 10배가 더 많은 걸로.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몸집이 작을수록 훨씬 더 많은 심장 박동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 자체는 열을 만들어서 stay warm, 따뜻함을 유지해, 즉 생존하려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다시 이제 위에 거로 돌아가서 맞춰서 생각을 하면, 네가 이 부피 최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많을수록 이렇게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요거 있잖아. 요거. 이게 지금 그러면은 큰 동물에 해당하는 얘기야? 작은 동물에 해당하는 얘기야? 작은 동물에 해당하는 얘기거든. 쥐에 해당하는 얘기야. 여기. 이거 이해되니? 이게 최적에 비해서 표면적이 많다는 게, 그러면은 코끼리가 이렇게 이만한 게 있고 쥐가 이만한 게 있으면 이 부피 최적에 비해서 얘가 표면적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되니? 난 잘 이해 안 되는데. 코끼리가 더 넓은 거 아니냐? 쥐가 더 좁은 거고? 그렇지 않냐? 왜 표면적이 코끼리가 훨씬 더 넓은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relative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볼륨이라고 하는 체적으로 부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피하고 표면적 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뭔가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여기가 표면적이 더 넓은 건가 봐. 하여간 그래서 쥐가 훨씬 더 똑같은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동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저런 소재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저게 계산이 그렇게 될까 싶긴 한데, 일단 여기서 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왜냐면 이것도 보면 more rapidly라고 하는 게 여기 600 time 이렇게 되잖아. 비교가 되니까 예시가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그지? 큰 애들이 훨씬 더 분당 박동수가 훨씬 더 낮았잖아. 쥐는 겁나 600번 튄다는 거 아니야?
분당, 그지? 뚝뚝뚝뚝뚝 이런 거죠, 그지? 인간의 지금 10배 정도 되는 건 인간 60번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도 60번은 좀 약간 저긴데? 난 따져봤을 때 한 70회 정도 된 안정식 박동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거는 운동선수지. 자, 하여간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내용 일치도 하나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 그리고 맞춰서 보자고 잘 맞았잖아, 나한테는. 그래서 이게 다 모월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애들 모월 서비스, 모월 에피들,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에브리데이. 그래서 맨날 매일매일 당직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한다는 것도 개념상 이거야. 스테이 웜이 생존하는 거잖아, 서버에. 맞지? 왜 우리가 온기가 있어야지 살잖아. 차갑게 식으면 죽은 거 아니야. 쥐는 반드시 먹어야 된대. 대략 50% 그 자신의 체중에. 또 쥐의 차이는 그거는 겁나 많이 먹어야 돼. 체중이 50%를 먹어야 돼. 박동도 많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내물치가 들어온 거야, 일단. 다른 얘기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 분당 박동수, 이거는 먹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이 컨트레스 대조. 그럼 이거하고 서로 상반된 거지,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대략 2% 우리 체중에. 생존하기 위해서 되겠지? 우리의 에너지 요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차이가 있지? 50%, 2%. 확 달라,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고. 여기는 분당 박동수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음식 섭취량 얘기하는 거고. 근데 공통은 뭐냐면은 생존하기 위해.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순서라서 의미는 없는데 그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 이게 포괄적인 거야,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작은 동물들은 그래서 완전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랑 다른 거죠. 큰 동물에 비해서. 이거는 박동수도 많아야 되고, 먹는 것도 겁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쥐가 체중이 뭐 500g이면 250g씩 먹어야 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코끼리 많이 먹지 않냐? 그럼 무게가 많아가니까. 퍼센트로 따졌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자, 그래서 원 에어리아, 하나의 부문, 분야. 강의사에서 꾸며주는 거. 동물들이 호기심 있게 유니폼한 하나의 분야는, 그래서 주어는 이게 area고 동사는 이렇게 된 거지. 유니폼이란 말은 이게 형용사는 획일적이냐, 유니폼 교복이잖아. 형태가 하나야. 유니가 숫자 1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야. 그 쉬운 말은 the same이야, the same. 아니면은 다른 말은 identical. 그러면은 호기심 있게 공통된 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앞에는 지금 계속 달랐잖아. 지금 여기도 달랐고. 근데 여기는 공통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with the number of heartbeat they have, 그들이 가지는 heartbeat, 심장 박동수래. 평생, lifetime. 그러면은 이 동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평생 가지는 심장 박동수는 똑같다는 거지.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 심장 박동 속도가 다 달랐잖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큰 동물, 작은 동물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공통점은 거의 모든 포유동물들은 가진다 대략 100만 1000만억 8억 번의 심장 박동을 그들 안에서, 만약 그들이 평균적인 수명을 산다면. 그러니까 공통점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는 포유 동물들의 공통점. 여기는 평생 심박수. 그래서 그럼 여기는 좀 맞아. 여기는 차이가 있었지, 둘 다. 큰 동물, 작은 동물 차이가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원래 문장 순서였는데 문장 삽입은 가능할 수 있는 게 원래 문제가 주기를 뭐 이런 식으로 준 거라 두 번째 문장은 뒤에 나오는 문장은 뭐 내려면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조 다음에 공통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보충 설명 자체도 얘네들이 대략 똑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despite 같은 경우에는 althouggh랑 마찬가지랑 이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거다니까 여기 차이가 있었잖아.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략 이거다라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내용 묻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 더 있을걸? 더 있어. 그 예외는 인간이래. 인간은 근데 예외예요. 여기서 갑자기 인간은. 그러면은 뭐에 대한 예외냐면 이 공통점에 대한 예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저 인간 부분은 결국은 또 인간은 예외야. 이 공통점에서. 인간은 특별해. 우리는 잠깐만 8학번을 심장 박동을 패스, 통과를 지나가요. 뭐 이후에? 25년 이후에. 그러니까 25살까지 살면 저렇게 심장 박동이 평균적으로 모든 포유동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상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킵버보잉 계속 진행을 하는데 또 다른 5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1억 6천만 번 심장 박동 올 수 없고 나머지 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 더 많이 산다는 얘기지. 심장 박동을 오래 하면서. 자, 그래서 얘는 주제 자체는 이게 결국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뭐 작은 동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차이가 있었는데 공통점이라고 갑자기 인간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주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후반부에 인간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요지를 형합해서 좀 기억을 하나 해보고 포유동물은 공통적으로 8억 개인데 인간은 16호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이 좋아할 때 해석 말고는 무관한 문장은 여기 나온 것처럼 차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처음 배운 두 개. 여기서는 열 만들고 심장 박동수, 뭐 체중 대비 식사량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식사량, 그 다음에 이렇게 심장 박동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사점이 있었잖아. 거의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 박동수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예외다.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좀 흐름을 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왜냐면 주제문 자체가 하나로 있다고 보면 어렵고 이걸 다 합쳐야 되거든. 쪼가리.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결국은 이 동물들의 차이가 있었고 공통점이 있었고 근데 인간만은 거기서 또 예외가 된다. 큰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고 그래서 해석도 확인해줘야 돼. 해석도. 그래서 첫 문장도 좀 약간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첫 문장은 결국 뭐냐면 요 얘기 자체는 작은 동물은 생존하기, 요 문장인데 생존하기 위해서 큰 동물보다 더 빠른 심박이 필요하다. 심장 박동이 필요하다. 결국 그 얘기를 하면서 됐어, 이거는. 이거. 그 다음에 38번을 한번 볼게요. 자,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관심이 주어진 뭐에 있어서 아동 문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뭐 사상이나 뭐 관념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여간 뭐 아동문학에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잖아. 걔는 믿음으로부터 발생을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동문학 작품들은 텍스트는 그리니까 작품들은 문화적으로 culturally formative 문화적으로 형성이 된다. 원래 폼이 형성하는 거 형사니까. 그리고 of massive importance 되게 중요하다.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럼 이거는 병렬 구조가 여기까지 공통이라고 보면 돼. 폴머티브 보어랑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여기 very important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동문학에 있어서 그 아동문학의 어떤 사상에 있어서 관심이라는 거는 어떤 믿음에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아동문학 작품들은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아동문학 작품들은 애들을 뭐 교육시킨다거나 뭐 사회화시킨다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아동문학에 있어서 어떤 사상 같은 거에 관심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웠어. 그럼 이것도 뭐 보충 설명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아마도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더 많이 그 아동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사회를 리플렉트, 반영, 즉 나타내요. 뭐 하는 것처럼 그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치, 원래 아동문학 작품에서는 되게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사회상을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 정직한 사람이 있고 항상 상을 받고 못된 놈이 벌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뭐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 사회가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지?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그 자신을 되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적어도 작가에게는 만약 이건 이제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사회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해보면 아동문학 작품은 다른 작품들, 성인 작품들하고는 달리 우리가 적어도 작가에게는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나타내는 그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결국 그 사회가 원하는 사회 모습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사회 모습이라는 거 보여줘야지 애들을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보고서 뭐 권선지가 이런 걸 배우고 애들이 뭐 바람직한 사고방식 형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이해되니? 대충 그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명백히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사회화를 해주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면 돼. 기제라고 돼 있을 텐데. 아이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사회화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아동문학 작품만 가지고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는 매체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얘 말고도 그러면 아이들을 사회화시킴에 있어서는 아동문학 작품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오늘날 뭐 소식하고 책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TV의 그것들, 뭐 단순히니까 영향되겠지? TV의 영향들에 의해서 매우 그늘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버섀도우는 위에서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야. 이게 수동이니까. 능동이라면 주어가 목적어를 무색하게 하는 건데 그림자를 위해서 길을 가리는 거니까 수동이 됐으니까 얘가 앞에를 가리는 거란 말이지. 다시 그러니까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방법은 저 문학작품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매체들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면 TV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책의 영향력이 되게 무시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게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TV가 됐어도 영향이 크다는 거지. 그럼 갑자기 해서 아동문학 얘기가 TV 얘기가 나온 거야. 그지? 그렇지만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media. 두 매체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매체는 아동 문학 작품 플러스 TV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연결사가 두 개가 세 개가 있잖아. 이거 강조 연결사랑 일단 연결사 괜찮아. 상호연결이랑 시뮬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동문학이라는 게 아이들을 사회화를 시키는데 뭐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 클리어리라고 하는 게 주의 환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의미 자체가 같은 얘기를 두 번 준 게 아니라 이것도 하우에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아동문학 작품만이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건 아니야. 즉 TV가 나온 거야. TV가 사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지. TV의 영향이 아동문학보다 더 크다. 아이를 사회화함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클리어리라는 게 들어간 거지. 오케이. 그렇지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하우에벌에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아동문학은 그냥 소용없는 거야? 아니야. 그렇진 않고 저 아동문학하고 TV 사이에 상당한 상호작용은 존재가 둘 다 필요로 바뀐 거죠. 내용이. 그래서 주제문이 이쪽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주제를 하나 보고 갈까? 그러니까 아동문학이라는 거는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하나의 동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사회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보면 돼. 수단인데 또 다른 수단인 텔레비전이 있단 말이야. 얘네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동문학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사회화하는 이게 에이전트를 동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 방법, 수단이라고 보면 돼. 아이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사회하는 방법에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목을 형광펜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형광펜에 해볼게요. 이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도 뭐 있었지만 그리고 요거를 그 해석도 이데올로기라고 해놨는데 이데올로기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생각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동문학에 있어서 사상의 관심이라는 게 그 아동문학 작품이 어떠한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사회야 뭐 하면은 뭐 거기 나오는 아동문학 작품들은 다 저런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믿음에서 기반한 거냐면 아동문학 작품은 문화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교육적으로 특히 다른 것보다 사회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걸 통해서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당연히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동문학 작품의 사상이 중요하다. 그 사회 아동문학 작품이 중요하다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들 사회화를 시킬 때 아동문학 작품만 사회화를 시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TV가 더 영향력이 세. 그렇지만 둘 다 관계가 있어. 아동문학 작품도 중요해. TV만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소위 아동문학 작품 고전들이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고, 그지 뭐 신데렐라 이런 거 있으면 신데렐라 TV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새로운 책의 판본들이 강하게 서제스트 나타내는데 뭘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TV 시청을 하는 게 장려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는 이 부분은 그
아동 문학 작품 자체가 TV로 텔레바에서 방영이 되잖아. 그럼 이걸로 TV로 방영이 되면 그 TV로 방영된 게 새로운 아동 문학 작품, 그러니까 새로운 새판본이지, 새로운 TV 버전으로 또 나와. 그러면 이게 다시 결과적으로 아동문학 작품의 어떤 독서를 장려할 수 있어. 그래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호 연결됐다는 얘기지. 작품을 TV로 보여주면 그걸 TV를 기반으로 다시 작품이라고 하고 그걸 다시 독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사하게 쓰는 걸 유사한 예를 추가했어. 일부 아이들 위한 텔레비전 시리즈들은 책 형태로 또 퍼블리시, 출판되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가 라이브와이즈, 다른 걸로 쓸까? 시밀러인데 이걸 써버렸네. 유사의 책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번에는 TV 시리즈가 문학작품 책으로 출간이 되는 거지. 이게 좀 다른 거지. 여기는 문학작품이 TV로 나온 거고 TV가 문학작품 나오고 뭐 여기서 어쨌거나 다시 책을 읽는 걸 도와주긴 하는 거지. 상당한 상호작용을 하긴 한 아이를 사회화시킬 때 있었어. 자, 그래서 일단 연결사는 세 개는 뭐 저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어휘 관점에서는, 위에 부분은, 여기 또 뭐 말은 어렵긴 한데, 이게 문화적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냐하면 왜 문화적이냐면은, 그 밑에 나오는 게 그 사회를 반영을 한다네. 그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뭐 이거 그 연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사회화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얘는 이게 그 직접적으로 요 후반부에 근거가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적으로 발달을 시키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벌시도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 부등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 거야. 중요도가 이쪽에서 큰 거야. 이게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저거에 대한 근거는 TV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이 역접의 연결사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음악가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맥락상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어떻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책이 TV로 만들어지면 다음 새로운 책이 나오고 그럼 다시 추가적으로 독서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TV 시청하는 거란 말이야. TV 시청이 그 다음에 그 나온 중에 독서를 보고 나서 독서를 이렇게 또 장려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문자가 안 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두개 좀 더 가야 돼. 쭉 한번 보볼게요. 이상하게 이런 것좀 상당히 길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이번 회차는. 6월까지 걸을게요. 저번에 31번 할 때도 엄청 오래 걸렸잖아. 많이 못했잖아. 그치? 자, 39번. 이거는 쉬워. 그중 좀 쉬운 거. 자, 미국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고 유엔은 요청한다. 이게 왜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나서 요 뒤에 내용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당위성이 계속되면 슈드를 빼고 이렇게 될 수 있어. 또 원래 책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이제 보통 문법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과거 시제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 했었다면 갑자기 원형이 나와서 문법이 되는데 얘는 그냥 뭐 현재 시제에다가 복수니까 문법을 낼 수는 없어. 근데 뭐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당위성이 계속하면 되겠지. 뭐뭐 해야만 한다. 모든 회사들이 그들의 위성을, 인공위성을 리모브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유엔이 요구를 한대. 어디에서? 올빗, 궤도, 지구상의 궤도로부터 25년 안에, 뭐 이후에 그들의 미션 종료 25년 안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으면 우주 쓰레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션이 끝나고 나면 25년 안에 회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this is tricky, 까다로워, 어렵다는 얘기야. difficult 뭐 전부 이해하면 돼. 쉽지 않아. 그러나라는 역점 있잖아요. 이게 역점하고 이걸, 그러나 이건 어렵대. to enforce, 집행하다야. 뭐 때문이냐면 인공위성은 can fail, 고장날 수도 있고 종종 고장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인공위성이 미션 클리어하고 나면 뭔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원격 조종이나 이런 걸로 고장나버리면 조정이 안 되잖아. 계속 떠다니는 거 아니야, 우주 쓰레기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단락을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 해결책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찍어줬잖아. 태클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지. 주장이 되는 거지. 이 전 세계의 일부 회사들, 주어가 복수잖아? 동사가 복수가 된 거지? 얘가 아니니까. 전 세계 일부 회사들은 come up with, 떠올렸어. 새로운 해결책, 노블 솔루션을. 노블은 뭐 뉴지, 뉴 연관이지? 새로운 해결책을.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해결책들은 포함한데, 이미 죽은 위성을 제거하는 것을 올빗 궤도로부터, 그리고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대기 안으로, 대기권 안으로 그 죽은 위성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걸 포함한대. 그러면 여기는 병렬 구조가 end가 있으니까 dragging, removing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야. 제거해서 다시 끌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제거하는 것과 끌어오는 것을 포함한다. 이거는 그냥 드래그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제거하는 걸 포함하고 끌어온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그들이 번업, 불타게 되는 거예요. 왜 대기권으로 좀 불타는 거잖아. 요거 웨어는 애트모스피어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요거 전치사 관계대명사, 뭐 인위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항상 관계부사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지? 근데 이걸 막 괜히 뭐 까다롭게 되면 위치를 쓰고 인을 여기다 써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지? 이 정도만 일단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새로운 거야? 그렇지 않냐? 이게 궤도상에서 없애는데 끌어당기면 이제 대기권에 지나면 불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이게 새로운 건가? 그렇지? 고장나니까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ways we could do this, 방법이네. 이것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게 또 주어고 동사 include 이렇게 되지. 문법도 되지. 복수가 주어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건 이거지. 앞에서 다시 끌어와서 대기상에서 불타서 없어지게 하려는 방법은 using a harpoon, 작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위성을 브레이크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작사로 찍어가지고 당기는 건가 봐. 이게 가능한가? 위성도. 그리고 캐칭이, 그것을 엄청난 그물로 잡는 거야. 그리고 자석을 사용하는 거야. 그것을 또 잡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는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위성을 과열하기 위해서. 증가시키면서 그것의 대기였던 드래그, 끌어당김을 대기로에 뭐 하기 위해서? 그게 궤도로부터 폴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해석을 했는데 문법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병렬 요거 병렬이요? 색깔 다른 거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네모로 갈게. using, catching, using, or firing 이렇게 병렬해. 네모가. 그럼 이거는 뭐냐요?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따로 별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리려면은 fire 어디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지? 요거의 병렬이 아니니까. 다시 볼게. 우리는 이 인공위성을 대기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 하는 방법들은 뭘 포함하냐면 이거하고 또는 이거 하는 거.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대기적으로 끌어당기는 걸 증가시키는 거지.
그게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분사구.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아니야. 이것도 분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increase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접속사 없이 그냥 갑자기 동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방법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솔루션이 계속 나온 상태지. 좀 구체화 시킨 거고. 이걸 이제 나누는 이유는 그 순서가 괜찮아. 이 문장 3읽었으니까. 이게 다 되잖아. 근거가. 여기 디스 프로블럼 있었잖아요. 아까 저 프로블럼 제호 자체가 앞에로.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끌어당기는 거가 이런 방법 구체화 시킨 거니까. 자, 그런데 또 역적으로 흐른 것 같고. 앞에서 언급된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다시 인공위랑 최소화하기 위한 얘네들은 오직 유용하다. 조건이 있는 건 이때만 유용한 거야. 커다란 위성들한테만 유용하다. 지구를 궤도를 돌고 있는 올비팅하면 저는 동사 궤도를 돌고 있는 좀 작은 인공위성한테 이게 안 먹히나 보지. 그렇지. 작사를 좀 찍고 하려면 커야 되니까. 그래서 there is really a way. 정말로 방법이 없어. 보너스 우리가 투부정사한테 임상해줘. 더 작은 조각들 픽업 수거를 할. 드브리스는 이제 잔해 같은 거야. 인공위성의 잔해들. 이를테면 서치 베이스라서 페인트 조각들이나 금속 조각들 같은 거. 이것도 우주 쓰레기가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건 수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큰 것만 작사를 지킬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단지 팩트웨이 기다려야만 하는데 폴된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위에부터 다시 들어오기를 지구 대기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게 그 위에 나온 해결책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건 안 돼. 큰 것만 나눠야 돼. 그래서 일단 제목 괜찮아. 제목은 이거 가면 돼. 죽은 인공위성 고장나는 걸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까다로워서 잔해모를 방법이 없다. 요지를 협업해라든 제목을 협업해 제목은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지? 요 부분. 그래서 요 문장도 협업되는 거 없죠. however 요 문장 있지. 위치도 있고 이게 결국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인공위성 수거 방법에는. 순서 괜찮아? 이대로. 그지? 한계가 있으니 방법들이 있었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고 해결책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름 어법도 좀 있어가지고 어법 미리 표시를 해놨잖아. 그래서 뭐 한국어로 가면 되겠고 뭐 이건 이제 어휘이긴 한데 어휘보다는 어휘도 뭐 그래. 이것도 뭐 이런 거 반대말 있잖아.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거 반대말도 있으니까 어휘도 밑줄 쳐놓은 거 기억을 해보고 문법도 확인 좀 해보고. 하나 더 볼게. 한꺼번에 갈게요. 자, 음악은 is used, 사용된다. to mold, 만들기 위해서 고객 경험과 행동. 몰드는 형성하다 해서 뭐 만들다, 뭐 폼 정도로 보면 되고, 메이크나 뭐.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이나 행동을 만들려고 음악이 사용된다. 뭐 패스트푸드 같은 데 빠른 막 틀어주고 명품에 좀 조용한 거 틀어주고 그런 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가 됐네? 어떤 연구냐면 탐구를 한 어떤 영향을 음악이 가지는지 직원들한테,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직원으로 바뀌었네. 하여간 음악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 경험이면 이제 직원 얘기네. 그래서 result from 결과인데 그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는 indicate 나타내요. participant 참가자들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듣는 참가자들은 어쨌거나 이것도 주어가 복수고 동사가 복수 얘가 아니니까 얘가 주어니까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듣는 참가자들은 be incline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지 tend to
뭐지? 같은 거 디펜드 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더 많이 코아프레이트 협력하는 경향이 있었지. irrespective of는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뭐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더 자주 보는 건 누구예요? regardless of. 뭐뭐에 관계없이 요소들하고 관계없이 수식어야. 이런 연령이나 성이나 학업적인 배경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더 협력을 잘하더라. 나 그것도 수식어요? 관계 부사절 PP요? 비교가 될 때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때 덜 리듬 있는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때. 그럼 여기가 좀 나는 호흡이 길었지만 결국은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듣는 직원들이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협력적으로 협력을 잘하더라. 뭐 그 얘기야. 그렇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뭐 성별이든 뭐 다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긍정적인 부스트 촉진, 실험 참가자들의 의지, 협력하고자 하는 그건 induced, 유도가 되었다.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썼어. 이 같은 얘기인지. 뭐에 관계없이 유도가 됐냐면 걔네들이 음악을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조건 자체는 두 가지가 있는 거네. 뭐 연령, 뭐 성별 이런 거 관계도 없고 음악에 대한 선호도도 관계없이 약간 리드미컬한 음악을 틀어주면 협력을 더 잘하더라. 그게 연령, 성별, 학업적인 배경 또는 두 번째 거에서는 음악에 대한 선호 이런 거 관계가 없이 무조건 리드미컬한 걸 틀어주면 협력을 잘하더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인 정신 상태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보다 동의를 많이 하고 보다 창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 반면에 이 Y인 대조 those on the opposite spectrum 정반대되는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되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나쁜 기분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이건 긍정적인 상태고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런 사람들은 tend to focus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 걔네들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 문법 얘기하면 이것도 전치사 투요. 이렇게 동명사 아니라 썰 구간이나 외운 거죠 저는.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 앞에보다는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 표시를 네가 안 했지만은 이게 감정 상태가 좋고 나쁘고가 있으면 감정 상태가 좋을 때는 결국은 동일하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 해결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창의적인 건 모르겠지만 더 많이 동의를 한다는 거고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협력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야. 기분이 좋으면. 그럼 리드미컬한 걸 하면 협력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 기분이 좋아져서? 뭐 그럴 수도 있어. 추론을 해보자면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그 음악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행동에 강한 유인, 풀, 끌어당김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행동을 뭔가 강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음악을 listen to 들을 때 꾸준한 박동이 있는, 즉 탕탕탕탕 뭔가 이제 박자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스테디가 중요하긴 해. 스테디. 지속적이어야 돼. 꾸준하게. 뭐 불규칙하지 않고 규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귤러한 규칙적인 박자를 듣는 거예요. 박자라고 하면 돼. 펄스는 비트로. 그랬을 때 사람들은 tend to
match their action to the beat. 여기 비트로 나왔잖아. 그들의 행동을 그 박자에다 매치, 일치를 시키는 경향이 있대. 이것도 괜찮아, 그지? 박자에다 행동을 일치시켜. 그럼 다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이 다 같은 방에 있다면. 그래서 이게 뭘로 트랜스레이트 바뀌냐면 보다 나은 팀워크로 바뀌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박자 타고 있으니까. 언제? 의사결정을 할 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following one tempo, 하나의 템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여기도 음악편을 볼게.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이거 생겼거든? 빈칸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음악편이고 이게 같은 얘기야. 추론의 근거이고. 그러면 이거 빈칸이 참 좋아. 특히 마지막 부분. 그럼 아까 이게 그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리듬을 탄다는 게 여기 표시한 것처럼 리드믹 뮤직이 이거야 같은 비트를 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원템포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게 협력을 말한다, 협력을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팀워크가 좋은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행동 자체가 서로 일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좀 그렇긴 해. 여기는 리듬 얘기 없거든요. 기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결국은 기분이 좋고 뭐 같은 리듬을 타게 되면 개인의 문제보다는 집단에 집중을 하니까 나보다는 그 집단을 생각해서 협력을 더 잘하게 된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흐를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시간이 좀 그래서 이게 긍정적 기분 상태가 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뭔가 동의를 하고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집단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어떤 리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의 협력적 행동을 유도를 하는데 그 이유 자체는 그 행동이라는 거를 그 박자에 맞추는 거고 이게 이제 벌써는 원템포라는 걸 쓴 거지. 그러면 이게 다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게 동일한 행동이 나오니까 그래서 협력적 행동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이거 상당히 괜찮거든? 빈칸 추론으로. 그래서 좀 길게 해놓고 특히 마지막 부분 저 두 부분이 빈칸으로 매우 좋아. 그 다음에 그 순서는 나눠가지고 요게 쪼갠 대로 그대로 좀 요거만 좀 다른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다시 리듬 얘기로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좀 약간 시간이 촉박해서 좀 날렸는데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하고 할게.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할게. 이거 내가 촬영을 아까